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해낼 수 있으면요, 사실은 내 생각에는 현행통합과학 체제에서 나온다. 이거 안 틀리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박사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2028 수능 대비 통합과학 과탐런 기획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탐런의 런이 여러분들 이제 배우다, 이 런입니다. 알겠죠? 도망가다 이런 거 아닙니다. 도망치지 마시라고 선생님이 이런 강좌를 준비했고, 중력장내 운동 파트 좀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과탐런들은 전부 다 선생님이 기획 강좌, 그러니까 자작문항으로 기획 강좌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물리편을 제일 처음 먼저 찍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은 예시문항이나 뭐 어떤 표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하겠고, 선생님이 많이 보니까 선생님이 있는 곳이 지금 대치동 쪽에 있는데, 요 주변 학교들은 내신 시험을 볼 때나 이럴 때 계산 문제를 좀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계산 문제를 좀 준비해 봤으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평가원 예시문항의 24번 문제가 중화 반응 문제였는데, 그 문제의 난도를 갖다 좀 상급으로 잡은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의 난도를 좀 우리가 예측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차근차근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가볼게요. 다음은 물체 운동에 대해 알아보는 탐구인데, 탐구 목표 및 결과가 뭐냐면, 수평으로 대포를 쏴서 포탄이 P 지점과 Q 지점을 지나게 합니다. P와 Q 지점에서 이 포탄이 도달할 때까지 이제 지나갈 때 시간이랑 수평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줬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이터를 주고 얘네들의 물리량들을 구하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 문제를 갖다가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이 뭐가 나오느냐, 이런 거 나옵니다.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력장내 운동도 여러분들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요 식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속도의 크기와 운동 방향이 일정한 직선 운동인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식을 갖다 지금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혹시 이 세 가지 식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푸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면, V, 낮은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AT,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이런 식이고요. 요건 거리를 갖다가 이제 이동 거리를 갖다가 나타낸 건데, 변이라고 해도 됩니다. 직선 운동이니까. 그래서 초기 속도에다 시간을 곱한 다음에 2분의 AT 제곱. 그래서 이 그래프의 밑면적을 갖다가 지시하는 그래프다. 그 다음에 이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고 이제 식이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그래프가 바로바로 매칭되는 건 아니고, 이 밑에 거는요, 가속도 시간, 속도 시간,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식은 3개가 나오고 그래프는 따로따로인데, 요 식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요거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활용을 해가지고 오늘 문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도 좀 넣어놨으니까 이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약간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일단은 이 개념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프를 사용하는 개념인데, 평균 속도의 개념이 사실은 이번 교과 과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등가속도 운동에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상당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요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시 돌아가가지고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이 문제는 그냥 적당히 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포물선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포물선 운동. 이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항상 이 중력장내 운동이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올 건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물체를 딱 놔둔 다음에 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만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옆으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옆으로 던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왜냐면 수평 속도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배우는 게,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게 이런 걸 배웁니다. 일단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중력장내 운동을 하는데, 물체가 떨어져요. 연직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이쪽으로 쭉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그냥 자유낙하를 하는 거예요. 똑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초기 속도, 우리가 V0로 많이 쓰는데 이게 0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얘가 옆으로 던져가지고 쭉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할 때 얘네들이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이냐. 근데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여기 있다고 쳐봐. 같이 똑같이 생긴 물체가 옆에 있어요. 그러면 얘가 옆으로 던질 때나 연직 방향으로 떨어뜨릴 때나 힘이 작용하는 건 중력밖에 없습니다. 둘 다 이쪽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시점에 얘를 이제 사진을 찍는다고 쳐봐.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게 되고, 연직 방향 속도를 선생님이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V라고 하면 연직 방향 속도는 똑같게 됩니다. 같은 높이에서. 대신에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연직 방향 속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평 방향 속도도 갖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연직 방향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그래서 뭐 수직 방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수평 수직. 근데 연직 방향이 중력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연직 방향 단어를 쓰겠습니다. 얘는 수평 속도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갖다가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난도보다 조금 높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식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얘기를 좀 하면서 가볼게요. 일단은 문제가, 우리가 이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식을 다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요 식이 하나 있고요. 그죠? 낮은 속도 구하는 식. 그리고 두 번째 식이 뭐냐면 거리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거리 구하는 식이 V0t.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요 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요 식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V가 나중 속도고 V0가 처음 속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그냥 시켰을 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가 처음에 V0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냥 수평방향에서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할게요. 그럼 얘가 힘을 받아서 뭐 어떤 원인이든 간에 뭐 힘을 받거나 뭐 해가지고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가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A의 가속도가 생겼어요. 그러면 얘가 이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속력이 얘가 V가 된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운동을 갖다가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중력장내 운동으로 적용을 시킬 건데 중력장내 운동은 여러분들 얘가 어떤 일정 높이에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H라는 높이를 갖다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H라는 높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이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놔두면 그리고 중력을 갖다가 쓰는데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저기 A 값 대신에 뭘 쓰냐면 중력 가속도 G 값을 씁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문제에서 줍니다. 10m/s 제곱이라고 줬어요. 보통 우리가 9.8m/s 제곱인데 이 값이 지표 부분에서. 근데 중력 가속도를 갖다가 G 값으로 지금 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중력제약 내 운동으로 식을 갖다가 수정을 해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처음에 V0가 0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속도가 0일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V는 V0 0이니까 GT 이렇게 식을 쓰시면 돼요. A 대신에 G를 쓰는 거야. 그리고 S 대신에 H 높이죠. V0 0이니까 이거 0이죠. 그럼 2분의 1 GT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EAS니까 EGH로 쓰는 겁니다. 이거는 V0가 없으니까 V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 속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갖다가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식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게 바로 중력장내 운동이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요. 수평방향 속력은 뭐 속력 속도 상관없죠. 이건 직선 운동이랑 비슷하니까. 요거는 안 변해요. 옆으로 던졌을 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도 이 수평 속도를 줬는데 수평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걸 먼저 하나 보여드릴 거고 사실은 선생님이 이거는 그 조금 숙달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 쉽게 푼다기 아니라 빠르게 푸는 거죠. 빠르게 푸는데 어차피 식 사용하는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데 이 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 봐봐. 그럼 문제의 상황을 좀 보면서 선생님이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두 개로 나눠가지고 물체 운동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봐봐 얘들아. 여기 높이가 없어. 이렇게 이제 변수가 많아질수록 물리 문제는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뭐 비워넣는 게 많을수록.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방식을 알면 좀 간단하다. 요걸 H라고 둬보겠습니다. 선생님 H. 그럼 얘가 여기서 요렇게 떨어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수평 방향 속도를 갖다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수평 방향 속도가 얘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문장에서 V 플러스 15라고 그랬어요. V 플러스 15고요. 얘는 수평 방향 속도가 지금 얼마냐면 얘는 V가 됩니다. 그러면 연직 방향 속도를 갖다가 줄 건데 얘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줄 거냐면 얘가 V2라고 할게요. 얘를 갖다가 V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연직 방향 속도.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주의사항이 뭐냐면 수평 방향 속도는 그냥 등속 직선 운동하고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일정한 속도로 오는 거야. 그리고 연직 방향 속도는 중력장내 운동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V0가 0.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다. 그래서 되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저기다 문자를 주고 여기 시간을 줬기 때문에 여기 이건 수평 방향 속력이니까 일단은 연직 방향부터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간을 좀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건데 여기 V2가 있고 V1이 있고요. 그리고 중력과 속도 G 값을 10으로 줬단 말이야. 10m/s 제곱 줬죠. 그죠?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럼 나는 여기서 이제 이 식을 활용해 볼게요. 여기서 뭘 줬냐면요. 높이를 줬고 시간을 줬고 연직 방향 속력을 줬어요. 그럼 봐봐. V 값 있고 중력과 속도 줬죠. V 값 줬고 G 값 줬고 T 값 줬고 H 있고 G 있고 T 있고 G 있고 H 있고 V 있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내가 미지수를 V2, V1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 두 번째 식을 쓰는 게 가장 손쉽습니다. 이건. 왜냐면 지금 여기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봐봐 얘들아. 처음에 P를 지나가는 물체가 나중 속력이 V2라고 했긴 했지만 시간이 지금 T 플러스 1초 동안 갔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P점을 지나갈 때가 높이가 얼마를 지나가야 되냐면 얘가 H가 원래 H에다가 플러스 25m를 더 내려와야 돼요. 문항상에서. 자 H 플러스 25라는 높이를 내려와야 돼요. 누가? 얘가. 그치? 이거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G가 여러분들 10이죠? 10 곱하기 T 플러스 1초예요. 시간이.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얘 봐봐. 얘는 H라는 높이를 내려왔어요. H는 2분의 1 GT제곱 10 곱하기 T제곱입니다. 이건 그냥 제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좀 쉽게 우리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냥 두 개 빼버리는 거야. 양변을 뺄게요. 25는 자 봐봐. 5 곱하기 T제곱 더하기 10T 플러스 5 빼기 5T제곱 이렇게 되죠. 이 5T제곱은 이 밑에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요. 얘가 지워지는구나. 따라서 T가 얼마나? T는 2가 나옵니다. 시간을 구했다. 시간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게 시간을 구해놓잖아? 그러면 높이도 바로 나와요.
h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4가 되니까 40 나눠서 2. 20 되겠네요. 그래서 이 높이는 20m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요게 t가 2니까 여기다 그냥 채워볼게요. 얘는 몇 초? 얘는 3초. 얘는 2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뭘 갖다 구하라고 했냐면 t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네. 이거 봐봐. 현재 대포는 지표면에서 50m 높이에 위치해 있다. 자, 50m 맞네요. 그죠?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V는 5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V값 바로 구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요. 잘 봐봐. 이게 되게 간단해. 수평 속도는요. 수평 방향 운동은 뭐냐면 등속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 그래가지고 얘가 V의 속도로 3초 동안 간 거고요. 얘는 V 플러스 15의 속도로 2초 동안 간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시간이 다르잖아. 시간 곱하기 속도를 하면 여러분들 뭐가 나와? 변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차피 직선 운동이니까 내가 이동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동거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는 되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자 봐봐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가 나오느냐? 3 곱하기 V의 거리를 간 거야. 누가? P가. 근데 요거보다 얘가 몇 미터를 더 갔냐면 25m를 더 갔어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25m를 한 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 2 곱하기 V 플러스 15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V값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V가 얼마가 돼요? V는 5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요.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풀이 방식이 되게 다양한데 아까 V1, V2를 내가 일부러 좀 설정을 해놨거든 이게. 선생님이 처음에 요거로 좀 그냥 풀었거든요. 요걸로. 요걸 어떻게 풀었냐면은 어차피 이게 식이 지금 저 물체가 V1, V2의 속도로 이제 이 식을 갖다 좀 활용할 건데 어차피 똑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시작해가지고 V1이라는 시점 찍고 V2라는 시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 뒤에는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좀 지울게요. 이 뒤에 똑같습니다. 어차피 T값만 구하면 이게 다 구해지거든 이게. T하고 H만 구하면.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본식 갖다가 문제 푼 건데 나는 이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들아. 여기서 이게 항상 이제 물체 운동을 갖다가 이제 기술을 할 때 방식인데 얘가 저기 보면은 Q하고 P하고 높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Q점을 지날 때 여러분들 속도를 갖다가 내가 V1이라고 뒀잖아. 그지? 그리고 얘가 P점을 지날 때 속도가 V2라고 했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 높이 차이가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25m가 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높이 차만 주어진 게 아니라 뭐가 주어졌냐? 시간차가 주어졌어요. 시간차가. 시간차가 몇 초냐? 1초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아까 전에 t 플러스 1이었고 t였잖아. 그죠? 그러면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어차피 이 식을 갖다 활용을 하자. 식을 활용할 건데 그래프상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이 그래프상에서 갈 때 어차피 처음에 V0가 0이었을 테니까 시간에 따라서 자 연직 방향 속도예요. 그냥 속도라고 쓸게요. 선생님이. 속도를 갖다가 재는데 얘가 어차피 중력장 내에서 운동하면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타날 거야. 속도의 범위가. 왜냐면 이게 지금 가속도가 등가속도 운동이랑 똑같잖아요. 중력장 내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그래서 연직 방향만 따져주니까 이 운동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 V1, V2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봐봐. V1 여기 있고요. V2 여기죠. V2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럼 여기가 T고요. 여기가 T 플러스 1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럼 이 차이가 지금 얼마냐면 이 차이가 1초예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죠. 얘의 넓이가 뭐라고? 밑넓이가? 이동거리예요. 변이라고 변이. 어차피 직선 운동이니까 이동거리랑 변이가 똑같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평균 속도라고 얘기한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속도를 갖다가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은 사실은 그냥 넓이 구하시면 되는데 이 넓이가 밑넓이가 이 사각형의 넓이랑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넓이를 갖다가 그냥 여러분들 구하시는 방식을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단 말이야. 이 기울기는 뭐냐면 중력가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냐 이게 10으로 나온 거야. 그럼 여기가 V1이라고 치면 여기는 얼마냐 V1 플러스 10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10이니까. 왜? 1초 지났잖아. 초당 10m/s씩 증가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밑넓이를 갖다 구하시게 되면 여기 중간값이거든요. 딱 여기에. 그럼 얼마냐면은 2분의 V1 더하기 V1 더하기 10 여기다가 이 값이죠. 이게 Y축 높이죠. 사각형의 높이 곱하기 1을 한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25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V1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직 방향 속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V1 값을 갖다가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연직 방향 속도를. 지금 연직 방향 속도를 지금 안 물어봤는데 이걸 다 구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20이 나오죠. 넘기면 50 빼면 40 맞죠? 20 나오고. 그럼 V2가 얼마가 나오면 V2가 30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V1은 20, V2가 30.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게 20이잖아. 이게 30이잖아.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얘들아. 여기서 이게 저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연직 방향 속력을 갖다가 우리가 구해냈잖아. 이거 봐봐. V는 GT잖아. G가 10이래. 그럼 몇 초 지났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 몇 초 지났어? 얘는 2초구나. 얘는 뭐야? 3초구나.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T가 2가 되는구나. 그럼 끝난 거죠. 그럼 얘가 2초 동안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돼? 2초 동안 내려오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높이 나오죠.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20m구나. 그래서 연직 방향 성분만 가지고선 우리가 속도도 다 계산할 수 있고 얘네들이 거리차도 계산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속도를 안 물어봐가지고 연직 방향 속도를. 그래서 연직 방향 속도를 만약에 물어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해낼 수가 있으니까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 풀 때 그냥 그래프 딱 넣어가지고 바로 속도 구해가지고 바로 시간 구했거든요.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이 약간 지금 이제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생님도 이게 뭐 문리를 뭐 예전부터 좋아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지금 현행 수능 체제에서 물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물리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는 요 정도 문제 풀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머릿속에 싹 굴러가겠죠, 그죠? 근데 뭐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해낼 수 있으면요, 사실은 내 생각에는 현행 통합과학 체제에서 중력장내 운동에 포몰스 운동 나온다. 그럼 안 틀리실 겁니다. 이게 금방 풀거든요. 딱딱딱 금방 풀거든. 머릿속에 이제 식이 딱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좀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업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한 거 이후에는 풀이 과정이 똑같으니까 굳이 안 할게요. 어차피 수평속도는 이제 거리차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이라서 아까 처음 구하는 방식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t 값이랑 여기 높이만 구하면 끝납니다,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때 연직 방향 속도를 따로따로 물어봤다. 그래도 우리가 다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프가 수식이랑 똑같아가지고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가지고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력장내 운동 파트는 좀 마무리하고 선생님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다룰 거예요, 과탐론에서는. 그래서 주제별로 올라갈 건데 아마 이 중력장내 운동 첫 번째 시간이고 운동량과 충격량 이런 것도 다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